그의 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어딜? 공석병원이야. 사쿠라가 메가미노 탄조다. 연말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현재 넷플릭스는 단 두 작품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인 12월 1일 공개될 넷플릭스 역대급 기대작 스위트홈 시즌2와 이번에 새로운 전설을 쓸 것으로 보이는 역대급 비주얼 드라마 경성 크리처였죠. 보통 대부분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 새해로 이어지는 개꿀 시기를 잡기 위해 보통 이때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을 공개하고는 하는데 이번에 그 자리를 얻어낸 게 경성 크리처였다는 점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죠. 사실 이 작품은 시즌1이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2 소식이 들려오며 이미 올해 초 시즌2의 첫 촬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궁금해질 지경인데 바로 어제 그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경성 크리처의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무비트립 오늘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서준과 한소희는 마치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 김태리 같은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서준은 딱 봐도 부잣집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고 한소희는 거지꼴로 보이죠. 계속해서 일본어를 섞어 쓰는 박서준의 모습이 보이고 사쿠라가 그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한소희. 사실 한소희는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를 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에게 끌린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박서준은 그녀를 돕기로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함께 들어가게 된 옹성병원. 하지만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 보이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괴물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총성과 칼소리가 오고 가고 괴물과 인간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엔 알 수 없는 대사와 함께 예고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메가미노 탄조다. 이번 예고편을 살펴보면 의문 중에 하나였던 박서준과 한소희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옹성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소희는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일 가는 부자로 보이는 박서준을 미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그녀의 외모에 반한 건지 그녀의 사정에 딱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한소희와 함께 옹성병원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옹성병원에서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괴물의 형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처음에 옹성병원에 들어갈 때 보이는 창살 사이에 손을 보았을 때 이곳은 평범한 병원이 아닌 것은 물론 무언가를 막기 위해 무언가에 대항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해 실험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죠. 애초에 이번 드라마의 제목 자체도 경성 크리처인 만큼 경성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는 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공개될 파트 1은 옹성병원에 있는 괴 생명체를 만나기까지 그리고 그들과 싸우며 목숨을 보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이죠. 그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경성에 이런 괴물이 생기게 된 이유 역시 함께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 파트 1 공개 이후 머지않아 공개되는 파트 2에서 혹은 시즌2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 박서준이 맡은 장태상은 북촌에서 가장 핫한 자산가이자 경성 제1의 정보통으로 살아남기 위해 악으로 깡으로 버틴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본능적으로 강하고 타고난 순발력과 통찰력 그리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북촌을 주름잡는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한 탓에 정의보다는 눈앞 현실만을 믿고 따르는 그야말로 돈미세가 되었는데 이때 그의 앞에 한소희가 맡은 윤채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윤채옥은 장태상처럼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그 시절을 극복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는데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만주와 상해를 넘나들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고 그러다 보니 생사를 넘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런 처참하고 악몽 같은 현실에서도 악착같이 총칼을 다루는 데에 능하다고 하죠. 그런 그녀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10년 전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장태상을 만나 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을 쫓게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의문의 장소가 바로 1945년 봄 옹성병원일 것으로 예상되죠. 그 외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한국 배우 수연이 경성 일대를 호령하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등장하고 계속해서 김혜숙, 조한철, 위하준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꽤나 유명한 배우인 만큼 넷플릭스가 현재 경성 크리처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죠. 아마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만큼 스위트홈과 더불어 크리처, 그러니까 좀비와 같은 괴물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게다가 또 작품의 제작을 맡은 곳이 명작만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스튜디오 드래곤인 만큼 이번 경성 크리처 꽤나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돌아오는 12월 22일 파트 1이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신기한 건 파트 1과 파트 2가 12월 22일과 내년 1월 5일로 나뉘어서 공개되는데, 파트 1은 7부작, 파트 2는 3부작이라는 거였죠. 보통 총 10부작이면 정확히 절반 나눠서 5부작 할 텐데 7부작과 3부작이라니 무언가 굉장히 수상한데요.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파트 1에서는 박서준과 한소희의 어렸을 적 배경, 그들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옹성병원을 찾기까지를 그릴 것이며, 3부작밖에 안 되는 파트 2에서 이들이 괴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됐든 약 2주간의 차이를 두고 공개되는 만큼 파트 1을 다 볼 때쯤이면 파트 2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이 공개되기도 전인 작년 11월 3일 시즌 2 제작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는 작품이면 공개 1년 전부터 속편의 제작을 결정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올해 12월 22일 꼭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레전드 작품이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2019년 1월 25일 한국 작품 하나 없던 넷플릭스에 갑자기 탄생한 레전드 작품 킹덤. 킹덤은 지금까지 한국 지상파에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었던 수위 높은 장면과 한국엔 없던 좀비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주지훈, 배두나, 류승룡이라는 레전드 배우들이 출연한 덕에 이렇게 성공한 탓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토종 좀비물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 이후 만들어진 스위트홈에서는 아예 좀비들이 떼거지로 나왔었는데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레전드를 찍어버리며 한국의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죠. 그 결과 오징어 게임이 제작될 수 있었고,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아주 하늘 끝까지 높여버렸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는 정말 작품이 쏟아졌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 부족한 작품도 있고 아쉬운 작품도 있었지만, 항상 연말이나 명절 같은 중요한 대목대에는 레전드 작품들을 배치하며 우리들을 만족시켜 주었죠. 그리고 이번 연말을 장식할 작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한국의 넷플릭스를 존재하게 했던 크리처 장르, 경성 크리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는 건지 한창 촬영 중이던 작년에 시즌2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자신 있어 할 만했는지는 돌아오는 12월 22일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ways falling for the wrong guys. They keep telling me it's alright. How could I be so blind?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